황교안 씨 대통령 직무대행입니다. 국무총리이자 황교안에 대한 평은 여러 가지 분분할 수 있는데요. 저는 황교안에 대해서 뇌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단순하게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선 주자로도 한번 뛰어볼 거는 욕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네. 황교안은 정치 쪽에서의 평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매뉴얼형 인간. 여기 이런 표현 있잖아요. FM적이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건 간에 누가 봐도 이렇게 유두리 없고 창의성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이런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황교안이 직무대행이 돼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뭐 방송으로 나간 이야기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해본 바 황교안은 지금 알게 모르게 보수의 어떤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보여요. 그 이야기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저는 황교안의 뇌구조에는 일단 모범생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 잘한다고 오냐오냐 하면서 자랐을 거고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서 받고 자란 사람들이 검사 그쪽에 모여 계시긴 하죠. 모범생 증후군이라는 게 같은 검사도 어떤 창의적인 수사를 하는 그걸 특수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황교안은 공안통이에요. 주로 간첩 잡고 이런 거 했던 공안통이에요. 공안통의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모범생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수통은 상식적인 것을 깨고 범죄를 역으로 추적하고 하는 창의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공안통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얘가 간첩인 것 같아. 근데 증거는 없어. 그럼 간첩을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만드는 게 한국의 공안이었어. 아, 그랬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밖으로 삐져나가 있는 것까지 안으로 긁어 모아서 그 틀 안에 맞추려고 하는 그게 모범생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범생이라고 하는 게 FM 아까 말하는 게 이 모범생 증후군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확신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최근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에게 확신범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술렁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과하라, 뭐 제명하라 이렇게. 확신적이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사상적인, 종교적인 이런 확신이 어떤 범죄를 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아, 수단이 어떻든 결과만 딱 짜맞추면은 나는 옳은 일을 한 것이다. 보통 우리가 정치인을 바라보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놈은 저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하는 걸 거야가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저놈도 저게 나쁜 짓이 난다. 근데 이놈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끌어가려고 한다. 거기에 정치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확신범은 그게 아니에요. 박근혜도 확신범이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박근혜가 대국민 사과를 할 때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박근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잘못한 거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확신범은 진짜 자기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신범이라고 보는데 황교안도 그런 과에 가깝다는 얘기죠. 하하. 근데 확신범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공안통이고 어떤 정해진 매뉴얼이나 틀이 있어요. 검사 중에 윤석열도 있고 최동욱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적인 마인드로 지금까지 커오다가 검사는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개인 자체가 독립되어 있는 일종의 헌법기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검사 동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하는 생각과 가장 하위에 있는 검사까지도 기본적인 생각은 같아야 된다는 게 검사 동일체예요. 그게 검찰의 내부 문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만 삐져나가면 일종의 이단으로 취급하고 찍혀서 나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황교안은 그걸 벗어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것이 아까 말한 모범생 컴플렉스랑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검사를 하던 시절에 또는 뭐 법무부 장관을 하던 시절에 최근에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세월호 관련해서 123 정장 김경희를 과실치사로 엮지 마라. 그래서 검찰을 엄청 달달달 볶았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다가 내려와서 자기한테 주어진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윤석열 같은 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수사를 하잖아요. 뭐 최동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찍혀나가잖아요. 그렇죠. 정반대에 있는 검사 출신 황교안은 정반대로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한테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스타일. 그걸 삐져나가는 걸 죽어도 못 견디는 스타일. 그래서 확신범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게 나라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 그게 황교안의 기본적인 뇌구조라는 겁니다. 그 공안 담당하면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세뇌가 이제 계속되면서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일이 진짜 나라에 애국하는 일이고 결국에는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라고 계속 믿어왔고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도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진 것 같으네요. 네. 자,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보통은 내가 만약에 곽승훈 검사를 구워 삶으려고 하면 술자리 부르면 돼요. 황교안 모범생 컴플렉스는 그게 안 통하는 사람. 아, 술을 안 드시는 건가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니까. 그러니까. 독실하다는 말에는 술 먹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네.
잘 노는 쪽에서는 꼴통인 거죠. 저 새끼하고는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네. 네. 이런 느낌. 완전하게 딱 그런 틀 속에 갇혀져 있는 인간이라 더군다나 확신범이라고 하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못하다고 느끼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근데 확신범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어. 그게 황교안의 뇌라고 저는 보고 비슷한 유형으로는 박근혜가 있다. 확신범들 원투가 지금 국정을 이끌어왔던 것이고요. 참. 근데 황교안 자체가 예를 들면은 그 뭐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 맡아서 재벌 봐주기. 다음에 법무부 장관 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하기. 이거 자체가 윤석열이나 최동욱과 바로 대척점에 있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변호사실을 견고하내고 이런 것들이 나는 잘못하는 게 없다. 잘못하는 게 없다라고 느끼는 확신범이 무섭다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거든요. 불법인 거 알아도 관행이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다 이러는 거야. 사람이 불법 없이 어떻게 대의를 이룩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면 답이 없죠. 그 확신범으로서 그런 그 공안 관련한 이런 사건들을 지휘하거나 수사할 때 그 확신범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랑 또 저는 맥락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사실 친일 한 사람들과 이렇게 결탁하고 그러면서 독재 부역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척점에 뭐가 있냐면은 공산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공산주의를 몰아내자는 명분으로 청산이 안 되고 아직까지 우리 헌정 중심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독교까지 결합을 해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념 중에 하나가 뭐 영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산주의 척결 타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황교안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겠죠. 그리고 공안을 하게 되는 거고 너는 증거는 없지만 간첩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간첩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방식.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죠. 단마진, 두드러기. 황교안 씨의 병역 면제 사유인데 황교안의 정신세계 뇌구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병역 면제 판정 받은 게 1980년 7월 달입니다. 통계가 없기 때문에 황교안 시절이 아니라 최근 10년간 단마진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두드러기 종류 중에 하나예요. 단마진으로 군면제 받은 사람이 360만 명의 징집 대상자 중에서 10년 동안 단 4명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완치가 됐어요. 하하. 그러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피부 상태 이런 것들이 무슨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각종 자료로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드가 가능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피부병이 심해서 군대 직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렇게 실드를 치는 거지만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병이든 간에 군대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병이면 병역 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시절들이 있냐면은 저 군대에 가기 직전까지도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군대를 갔다 오면 사법고시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한 거 다 까먹고. 황교안 정도가 근무를 할 때는 아마 3년이었을 겁니다. 군대를 가려면.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기간이 길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사적 통로를 이용해서 병무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군대를 빼는 행위, 불법 병역 면탈 행위가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60만 명 중에 4명이면요. 그 확률로 따지면 0.0001%네요. 지금도 그 사람이 어떤 피부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다면 이런 의혹은 훨씬 줄었겠죠. 네. 근데 군대를 못 갈 정도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총 쏘고 이런 거 못할 정도의 사람이 검사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 모순이라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못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도 하기 힘들고요. 네, 공직 생활도 더 하기 힘들죠. 근데 네. 공교롭게도 그 병으로 면제가 됐는데 실제로 검사 생활할 때는 그게 다 나아버렸네? 그러게요. 이 사람 이런 프로필을 보니까 우연히. 사시 합격한 게 1981년도 병역 면제 받은 다음에 사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시 합격하기 1년 전쯤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열공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병역 면제 판정 받은 날이 1980년 7월 4일이고요. 근데 신체 검사 받은 날은 7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면제 판정을 먼저 받고 6일 있다가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 기록상에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가 면제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네요. 내 병이 정말 중하여. 그러니까 병역 면제는 해준 것은 병무청이기 때문에 병무청은 황교안을 신체 검사하지 않고도 병역 면제 판정을 내립니다. 얼굴.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왜 그랬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죠? 뭐 차고. 누가 잘못 적었네. 뭐 이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병역 관련한 그 담당자가 네. 이 사람을 이미 그 대규모 병역 신체 검사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미리 얘는 면제라고 체크를 해놨을 가능성이 100%예요. 이분이 병역이 면제가 될 정도로 되게 심한 두드러기를 앓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법고시 패스했잖아요. 씻은 듯이 났잖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기독교의 그런 독실한 신자가 되지 않았나.
근데 싶기도 하네요. 사실을 패스할 정도 공부하려면요. 최소한 하루에 12시간 이상 책상 위에 앉아 있어야, 의자 위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병역 면제될 정도의 그 두드러기인데 어떻게 12시간 이상을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지? 기적이네요. 그러면 그 단맞은 군대에 못 갈 정도 피부병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무슨 피부병이 있으면은 병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원 다닌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우리가 결론을 뭐 사실 이렇게 내려도 돼요. 그가 진짜로 피부병으로 군대를 못 갔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황상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확실해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그 모범생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위에 주는 오다가 법이고 박근혜의 말이 곧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이자가 실제로는 알고 보면 이런 게 확신범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떤 확신을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내 출세를 위해서는 이 정도 군대 안 가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막상 공직에 오르려고 하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돌통이 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아니라고 우기는. 근데 확신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병을 앓지 않았는데 밖으로부터 이런 공격이 많이 들어오면 자기가 그 당시에 군대를 못 갈 정도로 굉장히 심한 단맞은 두드러기를 앓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 또 시켜요. 아, 그렇죠. 리플리 증후군이 네, 약간 비슷한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증세가 똑같군요. 그러네요. 그분이랑. 그러니까 사실은 출세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세하고 싶은 욕망. 그런. 기본적으로 검사 지망생에게는 출세욕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어떻게든지 떨고 나가지 않아서 자리를 유지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목표에는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끊임없이 국가에 충성하고 있고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간첩들을 잡아냈고 등등의 것들을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유형의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직무대행식으로 지금 최고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같은 탄핵됐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국원 총리는 굉장히 운신을 제한하고 자기가 직권남용이나 뭔가 이제 오버해서 행동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최소한의 역할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분은 아니나 다를까 국회에다가 국가원수에 대우를 해달라고, 대우를 해달라고 하고 제가 느끼고도 이분 지금 자기가 짱인 듯하고 되게 뿌듯해하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분 한번 저번에 또 한번 시끌시끌 했더라고요. 그 KTX 승강장까지 차 끌고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느낌이 나네요. 의전 좋아하는 사람으로는 황교안보다 한 10배쯤 크신 분이 박근혜십니다. 대우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네. 아, 그분은 저거까지 있잖아요. 결벽증. 특히 그 변기에 대한 결벽증이 거의 뭐. 예. 요즘 큰 이슈가 됐죠. 한 번 쓰기 위해서 있던 변기를 뜯어내고 새 변기 설치할 정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칩거 생활에 들어가셨으니 일종의 2단으로 취급하고 찍혀서 나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황교안은 그걸 벗어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것이 아까 말한 모범생 컴플렉스랑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검사를 하던 시절에 또는 뭐 법무부 장관을 하던 시절에 최근에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세월호 관련해서 123 정장 김경희를 과실치사로 엮지 마라. 그래서 검찰을 엄청 달달달 볶았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다가 내려와서 자기한테 주어진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윤석열 같은 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수사를 하잖아요. 뭐 최동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찍혀나가잖아요. 그렇죠. 정반대에 있는 검사 출신 황교안은 정반대로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한테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스타일. 그걸 삐져나가는 걸 죽어도 못 견디는 스타일. 그래서 확신범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게 나라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 그게 황교안의 기본적인 뇌구조라는 겁니다. 그 공안 담당하면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세뇌가 이제 계속되면서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한테 충성하는 일이 진짜 나라에 애국하는 일이고 결국에는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라고 계속 황교안 씨 대통령 직무대행입니다. 국무총리이자 황교안에 대한 평은 여러 가지 분분할 수 있는데요. 저는 황교안에 대해서 뇌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단순하게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선 주자로도 한번 뛰어볼 거는 욕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네. 황교안은 정치 쪽에서의 평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매뉴얼형 인간. 여기 이런 표현 있잖아요. FM적이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건 간에 누가 봐도 이렇게 유두리 없고 창의성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이런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황교안이 직무대행이 돼도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뭐 방송으로 나간 이야기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해본 바
황교안은 지금 알게 모르게 보수의 어떤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행보가 보여요. 그 이야기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저는 황교안의 뇌구조에는 일단 모범생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공부 잘한다고 오냐오냐 하면서 자랐을 거고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서 받고 자란 사람들이 검사 그쪽에 모여 계시긴 하죠. 모범생 증후군이라는 게 같은 검사도 어떤 창의적인 수사를 하는 그걸 특수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황교안은 공안통이에요. 주로 간첩 잡고 이런 거 했던 공안통이에요. 공안통의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모범생 컴플렉스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수통은 상식적인 것을 깨고 범죄를 역으로 추적하고 하는 창의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공안통은 어떤 유형이냐면은 얘가 간첩인 것 같아. 근데 증거는 없어. 그러면 간첩을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만드는 게 한국의 공안이었어. 아, 그랬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밖으로 삐져나가 있는 것까지 안으로 긁어 모아서 그 틀 안에 맞추려고 하는 그게 모범생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범생이라고 하는 게 FM 아까 말하는 게 이 모범생 증후군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확신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최근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에게 확신범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술렁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과하라, 뭐 제명하라 이렇게. 확신적이라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사상적인, 종교적인 이런 확신이 어떤 범죄를 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왔고 그것이 계속 지금까지도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진 것 같으네요. 네. 자,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가 하나 있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보통은 내가 만약에 곽승훈 검사를 구워 삶으려고 하면 술자리 부르면 돼요. 황교안 모범생 컴플렉스는 그게 안 통하는 사람. 아, 술을 안 드시는 건가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니까. 그러니까. 독실하다는 말에는 술 먹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네. 잘 노는 쪽에서는 꼴통인 거죠. 저 새끼가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네. 네. 이런 느낌. 완전하게 딱 그런 틀 속에 갇혀져 있는 인간이라 더군다나 확신범이라고 하는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못하다고 느끼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근데 확신범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어. 그게 황교안의 뇌라고 저는 보고 비슷한 유형으로는 박근혜가 있다. 확신범들 원투가 지금 국정을 이끌어왔던 것이고요. 참. 근데 황교안 자체가 예를 들면은 그 뭐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 맡아서 재벌 봐주기. 다음에 법무부 장관 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하기. 이것 자체가 윤석열이나 최동욱과 바로 대척점에 있는 그런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변호사실을 전관해오. 아, 수단이 어떻든 결과만 딱 짜맞추면은 나는 옳은 일을 한 것이다. 보통 우리가 정치인을 바라보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놈은 저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하는 걸 거야가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저놈도 저게 나쁜 짓이 난다. 근데 이놈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끌어가려고 한다. 거기에 정치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확신범은 그게 아니에요. 박근혜도 확신범이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박근혜가 대국민 사과를 할 때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박근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잘못한 거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확신범은 진짜 자기 길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확신범이라고 보는데 황교안도 그런 과에 가깝다는 얘기죠. 하하. 근데 확신범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공안통이고 어떤 정해진 매뉴얼이나 틀이 있어요. 검사 중에 윤석열도 있고 최동욱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적인 마인드로 지금까지 커오다가 검사는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개인 자체가 독립되어 있는 일종의 헌법기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검사 동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하는 생각과 가장 하위에 있는 검사까지도 기본적인 생각은 같아야 된다는 게 검사 동일체예요. 그게 검찰의 내부 문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만 삐져나가면